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최근에 소액 생계비 대출이 횟수 제한 있던 거 없앴다고 합니다. 큰 거 올 듯하니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이 뭔지 모르신 분 있습니까? 소액 생계비 대출 처음 들어본다.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좀 신용도가 낮거나 이제 생활 수준이 극히 안 좋은 분들, 생계비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심사 후에 그날 즉시 이제 은행에서 이제 생계비 목적으로 이제 100만 원 대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50만 원, 1회 연장해서 50만 원.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겁니다. 당일. 근데 이걸 받겠다고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100만 원 받겠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100만 원도 없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중에 저 소액 생계비 대출 받은 거 사실 부끄러운데 저 대출금 받은 사람들 중에 과연 갚은 사람들 얼마 있을까요? 웃기기 뭔지 아십니까? 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안 좋으니까, 형편이 안 좋으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냥 돈 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예, 상태가 안 좋죠,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갚으면 안 되는 게 대출이지 않습니까? 대출. 대출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는 갚으라고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이 아니잖아요. 혹시 워낙에 사는 게 힘들어서 한 그릇 까먹은 게 아닐까요? 대출이 지원을 본 거 아니야? 지원과 대출은 다르죠. 지원은 그냥 도와주는 거고, 대출은 빌려주는 거고, 빌려주면 갚아야 되고, 금기관에서 많이 빌린 게 있으면 금기관 어떻게든 받으려고 전화를 걸 것이고. 자, 큰 거 올 듯하니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 큰 거 오고 있습니다. 큰 거.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가. 뭐 나라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개개인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 일단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부채가. 앞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깁니다. 예.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면 연끌 하신 분들이 가장 문제가 많죠. 여러분 DSR 아십니까? DSR? DSR이 뭐냐 하면 이제 영어 약자거든요. D가 데프트, S가 서비스, R이 라티오. 예. 뎁스 서비스 라티오의 줄임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내가 번 돈에서 갚아야 되는 돈 비율. 그러니까 내가 총 버는 돈에서 대출로 나가는 돈의 비율.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500을 벌어요. 달에 세금 때 500을 버는데 만약에 350만 원 대충 갚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70%입니다. 70% 맞죠? 근데 이 70%의 사람이 대한민국에 230만 명 됩니다. 230만 명. 그러니까 500을 벌면 350이 대출로 나가는 사람이 230만 명. 이해 되십니까? 그럼 1000만 원 벌면 700이 대출로 나가는 거야. 그 남은 돈까지 생활해야 돼. 되겠냐, 여러분? 앞으로 물가 올라가면. 230만 원 어떻게 버티려고, 230만 명.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리 우리가 뭐, 집을 대출 받아가면서 산다고 하지만, 월급의 대부분이, 뭐, 담보대출 갚는 데만 다 나가잖아, 이게. 이게 정상이냐고, 여러분.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집 살 때 집값 비싸서 대출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 앞으로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행여나 직장 그만두게 되면, 직장 잘리게 되면 어떻게 해? 매달 버는 만큼 돈 안 나오면 착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이 엄청 많다고요.
아무튼 부채 있는 분들은 내년에 진짜 힘들 겁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아니야. 올해는 앞으로 쭉 힘들 거예요. 쭉. 그러게 좀 능력이 맞게 대출 받았어야죠. 그리고 대출 받아서 갚을 만한 깜냥이 아니면 애초에 대출 받지 말았어야지. 왜 이리 크게 벌립니까? 우리나라 보면 문제가 많은 게 다 빚이야, 빚. 뭐 하우스푸어도 있고 카푸어도 있고 여행푸어도 있고 명품푸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많이 푸어족의 정선시대야. 정선시대. 푸어가 정선시대가 어딨어. 그만큼 앞까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할부 쓰면 안 되고 대출 받으면 안 돼.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약정, 할부 씁니다. 신용카드 쓰고요. 뭐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내년 되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버텨나갈 수 있을까?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많이 힘들 거라고 봐요. 앞으로 여러분 중에 좀 대출금 많은 사람도 있으면 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예, 가까이 안 지는 게 좋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볼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성실이란 단어가 없어진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부익부 빈익빈만 외치고 있으니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려서 나랑 같은 사람을 양성하려고 하네요. 사람들이 안타깝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익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예요. 근데 빈익빈은 피해야 될 거 아니야. 빈익빈. 근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 빈자, 가난한 자, 서민도 포함됩니다. 근데 왜 자신들이 가난한지 그걸 몰라요. 몰라. 아니, 가난한 자가 부자는 못 되더라도 계속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 근데 계속 가난하게 살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잘못 살고 있는지 원인 파악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입니다. 저 서민들도 문제가 많아요. 서민들도 맨날 뭐 부자들이 뭐 다 해먹는다. 부자들이 뭐 돈 많이 번다. 소득을 다 가져간다. 우리 같은 사람들 못 산다. 맨날 그런 말만 합니다. 나 그런 말 듣기 싫거든. 근데 나는 서민들이 사람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 서민들은 말로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열심히 살지 않아. 게을러요.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많이 게을러요. 지금 여러분들 청년 백성 보더라도 서민 가정이 대부분 다 몰려 있어. 여러분 잘 사는 부잣집애가 먹고 노는 거 봤어요? 절대 먹고 놀기 못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뭐 금수저 친구가 있으면요, 노는 거 본 적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절대 못 놀게 합니다. 아버지가 쫓아내버립니다. 진짜로. 저 강남 8학번에 자란 친구들 보면 뭘 해요? 백수인 사람 없어. 부모님 백수 되는 꼴아지 못 봐요. 백성을 하면 나 너한테 부동산 안 물려준다.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준다. 네가 알아 살아라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 부모 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서민 가정이에요. 서민 가정. 일을 안 해. 일을. 돈을 적게 버는 수준을 넘어서 일을 안 한다니까. 정말 서민분들 아니면 뭐 가난한 분들 정말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쇠가 빠지게 열심히 살아본 적 있어요. 열심히 사신 분도 있겠지. 근데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많아. 중간에 일 그만두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워라밸 핑계 대면서. 오히려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 워라밸 따지는 게 더 많거든요,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워라밸 따지지 마. 그 워라밸 따져가지고 언제 좋은 짓 해나뇨? 그 돈을 언제 모아? 그리고 돈을 많이 써요, 이게. 서민이 돈을 많이 써. 돈 아끼는 사람들 많이 못 봐, 이게. 버는 건 많지 않은데. 버는 건 많지 않은데 유행하는 건 다 따라하려고 그래. 뭔가 트렌드가 돼버리면 다 쓰려고 그래요. 많은 서민이지만 갖추고 있는 거 보면 서민이 아니야. 전 세계 서민들 보더라도 우리나라 서민들이 가장 아이템에 돈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서민들의 삶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거칠에 돈을 많이 쓰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모아? 어떻게 모으냐고요.
자신들이 뭔가 악착까지 돈을 모으려 한다거나 자적갱생 하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삶이 나아집니까? 그러면서 맨날 뭐 이것저것 핑계나 대고 힘들다고만 얘기하고 왜 힘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왜 내가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고. 여러분, 서민들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성실. 근명성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학 보내고 있는지. 만약 부모님이 근명성실 안 했으면, 나이 먹어서도 꾸준하게 한 직장 안 다녔으면 우리 엄마, 우리 형제들, 우리 남매들 어떻게 책임지고 키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사는 아파트 유지가 가능했을까? 아버지가 25년, 30년 근근히 이렇게 꾸준하게 낮이든 밤이든 출근해가지고 일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그나마 서민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중에 하나가 저 성실입니다, 성실. 일이 힘들고 뭐 상사에 깨지고 해도 나는 출근한다, 난 일한다. 나는 계속 다닐 거다. 꾸준하게 다닐 거다. 꾸준하게 내가 맡은 일을 다 할 거다. 이게 성실이죠. 이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서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로 되버립니다. 가난한 자. 서민에서 가난한 사람. 서민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서민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서민을 살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일반 서민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성실하게 살지라도 않으면 과연 무슨 발전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민 주제에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려고 그래요. 하고 싶은 거 왜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서민 탈출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엇나가죠 이게.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서민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 죄를 모르는 거야. 메탄죄를 정말 가장 못해. 가장 못해요. 서민이면요, 그냥 버는 돈 낭비 안 하고 헛짓거리 안 하고 사업하겠다고 안 설치고 직장 꾸준하게 다니고 그 버는 돈 아껴 쓰고 그 돈 관리 잘해가지고 좀 더 좋은 집 이사하고 사치 안 부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는데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서민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